원일이TV 106번째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장을 돌연 해임했습니다. 검사장은 대통령의 해임을 거부했어요. 안 나간다, 버티겠다 이런 겁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주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버먼이라는 뉴욕 남부지검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임당한 버먼 지검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해임을 거부했어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을 하는데 거부를 한다? 이게 미국이라서 가능합니다. 미국의 검사장은요, 주별로 임명직도 있고 선출직도 있는데 뉴욕 지검장은 임명직이에요. 버먼 지검장은 대통령이 나를 자르고 후임자를 임명을 해도 그 후임자가 상원에서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될 때까지 지검장 자리 안 내려오고 버틸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동안 진행해온 수사도 차질 없이 계속할 것이다. 무슨 수사냐?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입니다. 측근들의 직접 비리도 있고 대부분 트럼프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뒤치다꺼리 하느라 저지른 비리가 많다. 이게 버먼 지검장의 소신입니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5달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검찰이 맞서는 모양새가 됐어요. 버먼 뉴욕 지검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로 유명한 마이클 코언이라는 거물 변호사를 잡아서 기소를 했습니다. 3년형을 살린 검사예요. 뉴욕시장으로 유명했던 그 줄리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줄리안이도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거든요. 버먼 지검장이 이 줄리안이 변호사도 수사를 하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측근 킬러, 탱크 이렇게 불리는 검사가 버먼 지검장이에요. 재미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버먼 지검장을 발탁 임명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전임 뉴욕 남부지검장이 이름이 프릿 바라라라는 검사였습니다. 별명이 오바마 검사였대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해임시켜버렸죠. 오바마 검사다. 즉 오바마 정권에 충성했던 검사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적폐검사다 이랬던 겁니다. 그 바라라 전 지검장이 사표 제출 요구를 그 당시에 거부했었어요. 트럼프는 끝내 해임을 했고 그리고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버먼 지검장을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임명한 그 버먼 지검장이 대통령과 측근을 향한 수사를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쟤 우리 편 아니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던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대선 5달 앞두고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버먼 지검장 그냥 놔둬서는 선거 못 치르겠다. 이런 계산이 나온 거고 지난주 전격 해임 조치를 한 겁니다. 참고로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지검장이라는 그 이 검사는요. 북한에서도 꽤 유명한 미국 검사입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더리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라는 엔지니어가 있는데 버먼 뉴욕 남부지검장이 체포했습니다. 그리피스는 북한 평양에 갔어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북한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이런 강연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가 된 겁니다. 북한이 얼마나 혹했겠어요. 미국의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니까. 버먼 지검장이 그 당시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피스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정보가 북한의 돈 세탁과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 이랬습니다. 자, 아무튼 버먼 지검장이라는 검사 신조가 확실해 보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 대통령 측근이고 뭐고 안 가렸어요. 그냥 탱크처럼 밀고 들어가서 수사하는 검사 같습니다. 이게 버먼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 트럼프 턱 밑까지 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버먼을 전격 교체하니까 당연히 후폭풍이 불죠.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인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니까 뉴욕 남부지검장을 바꾼 거다. 이런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버먼의 전임자가 바라라라고 하는 그 전 지검장이죠. 트윗을 날렸더군요. 대통령 선거를 5개월 남긴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버먼 지검장이 왜 해임된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찰스 슈머 뉴욕주 상원의원도 트위터에 글을 남겼네요. 부패의 냄새가 난다. 트럼프를 화나게 한 것은 물음표. 버먼의 이전 행동이나 현재 진행 중인 행동 때문 트윗 내용이 이렇습니다. 트럼프를 화나게 한 버먼의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트럼프를 향한 수사의 칼날을 의미하겠죠. 미국은 뭐 한국과 사법 시스템이 다르고 검사를 임용하고 해임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의 검찰을 직접 대비하는 것도 논리적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하려는 검찰과 막으려는 권력, 그 역학관계와 힘겨루기, 이건
어느 나라나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미국발 이 뉴스가 눈에 띄더군요. 그래서 인용하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전략을 확 바꿨습니다. 국회 개원 전까지는요, 고사작전이라고 봐야 돼요. 윤석열 패싱, 윤석열 수족 자르기 인사. 그래서 서서히 여론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서 스스로 말라 죽는 고사작전, 이거였는데 국회 개원 이후에는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적극적 공세, 대놓고 끌어내리기, 자진 사퇴 압박 확 바뀌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한명숙 사건 재조사예요. 친노, 대모의 명예회복. 신원이라는 용어를 쓰더군요. 신원이라는 게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림, 이런 뜻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한다. 이 기류가 분명해졌습니다. 서른 최고위원이 나라면 벌써 물러났겠다 그랬죠. 박주민 최고위원도 윤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명숙 관련 진정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걸 문제를 삼고 있어요. 세간의 평가에 따르면 인권감독관은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문제가 있다면 윤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검찰총장 사퇴해라, 이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지냈던 우희종 서울대 교수 한술 더 떴습니다. 총선 결과가 윤석열 총장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다. 눈치가 없는 건지 불필요한 자존심인지 내게는 뻔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물러나라. 윤석열 사퇴 촉구하는 겁니다. 아예 호칭을 윤석열 씨라고 그랬네요. 이제 어쩌할 것입니까? 서 있어야 할 곳에 서십시오. 자, 이제 뭘 요구하는지는 알겠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검사는 2,800명인데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경찰은 14만 명인데 경찰청장은 차관급이다. 누가 봐도 불균형이다. 이러고 있어요. 명분이야 경찰청장의 급을 높여주자 이러고 있는데 속내는 검찰총장을 여러 장관급 중 하나, 그래서 힘을 빼겠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민주당의 기류와 분위기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다 알겠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뭐 캥기는 게 그리 많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법으로 보장된 임기 2년, 이제 절반도 안 채웠습니다. 합리적이고 명시적 이유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여권이 발탁해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이에요. 그 당시에 야당은 윤석열 총장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어떤 점을 사퇴 사유로 잡을까요? 좋은 자리 챙겨줬더니 배은망덕하게 말을 안 들어서? 사람에 충성 안 한다고 뻣뻣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걸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국 민주당은 개인 윤석열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하고 있는 수사를 문제 삼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속된 표현 쓰기 싫은데 딱히 이거다 뭐 이런 표현이 따로 없어서 할 수 없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처럼 똥줄이 타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똥줄 탄다. 사전적 의미는요, 몹시 긴장한다, 매우 마음을 졸인다, 이런 뜻이랍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건에 누가 연루됐길래 그토록 마음을 졸여야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계속하면 도대체 누가 가장 곤란해지는 겁니까? 결국 핵심은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런 거 아니냐 이겁니다.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13명이 기소됐어요. 결국 윤석열이 그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결국 한명숙 사건 참고인 위증교사 의혹이니 친노 대모의 명예회복이니 이런 건 전부 구실이고 핑계고, 속내는 정권을 뿌리채 흔들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거다. 익명의 민주당 의원이요, 언론 인터뷰를 이렇게 했더군요. 윤석열 총장이 현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강행해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끌어내리기의 본질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안 쓸 수가 없네요. 똥줄 탈만합니다. 윤석열 총장 거취 제일 중요한 변수는 청와대라고 봅니다.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만나게 돼 있어요.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라는 게 열립니다. 작년 11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도 이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연두 기자회견에서는 이랬죠.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윤 총장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궁금해집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윤석열을 지금 내치면 정권 붕괴의 서막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날엔 해먹고 싶은데 고양이가 무서워서 못 해먹는 쥐들이 아주 많다. 어떻게 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궁리를 하다가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구멍에서 목만 내놓고 조를 짜서 교대로 고양이 물러가라, 고양이 물러가라라고 찍찍거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미국에선 뉴욕 남부지검장 해임이 발표되고 한국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본질은 모두 똥줄이 타서 그러는 거라 봅니다. 그런데 누구 말 맞다나 고양이가 찍찍대는 그 쥐들의 소원 수리를 다 받아주면 고양이 노릇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은 고양이 노릇이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다가 역부족이면 멱살 잡혀서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사는 중단되거나 덮이겠지요. 검찰 역시 거대 여당의 힘으로 누르면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밝힌 대로 7월에 검찰 인사까지 단행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고립무원되고 결국 거취 고민할 가능성 커집니다. 어쩌면 끌려 내려오는 상황, 시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윤석열 총장 끌려 내려오는 것보다 진행되던 수사가 중단돼서 정의가 묻히는 상황을 더 걱정하고 있어요. 라임 사건 김봉현으로부터 돈 받고 접대받았다라는 여권의 전현직 의원들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어요. 윤건영, 백원우, 미래연 차명계좌권 내부 고발 나왔죠. 검찰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은 모릅니다. 이 상태로 흐지부지 덮일 개연성도 커 보여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끌려 내려올 때 내려오더라도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가 없습니다. 또 묻혀지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똥줄이 타는 건 권력 잡고 잘못한 사람들이지 국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